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신부 떨리는 손으로 베일을 만지작거린다. 신랑에게 걸어도 받지 않는 전화,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서준. 하객 중에 공항에서 일하는 분이 서준이를 봤다는 거야. 어떤 여자랑 같이 수속 밟고 있더래. 휴대폰에 올린 메시지 알림,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잔혹한 진실의 문자. 하린이를 사랑하게 됐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북의 박서준 학원 대강의실 문이 열리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서연이 교단 위로 올라서며 환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해 봅시다.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써내려가면서도 학생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여기서 막히는 친구들 많죠?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훨씬 쉬워져요. 손끝으로 칠판을 톡톡 치며 설명하는 서연의 모습에 아이들은 금세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내자 학생들 사이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럼 이번엔 응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서연은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으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잠깐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겉보기와 달리 핵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원리를 알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요.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칠판으로 향했죠. 물론이죠.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은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가며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같은 답이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면 훨씬 쉬워집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려워하던 아이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하고 있었죠. 서연은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서연만의 특별한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세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서연은 교실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틀린 부분이 보이면 힌트를 주고 잘 풀어내면 격려의 말을 건넸죠. 2시간짜리 수업이 끝나자 복도는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처음이에요. 한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말로는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또 다른 학부모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다가와 깊게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 성적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이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방향만 알려준 것뿐입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죠. 학원 간판에는 박서준 학원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모든 홍보물과 광고에는
박서준의 이름만 나갔거든요. 학부모들과 인사를 마친 서연은 빈 교실로 돌아가 칠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늘하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서연이 직접 만든 커리큘럼도 학생 모집 전략도 심지어 이 수업 내용까지도 모든 것이 박서준의 공로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언젠가는 함께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떡집 앞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포장하고 계셨죠. 저녁 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 안에서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손님을 응대하던 중에도 딸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어머니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딸을 맞았습니다. 피곤하겠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너 없으면 그 학원 안 돌아가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학부모들도 다 너 보러 오는 거잖아. 언제까지 남의 이름으로만 살 거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엄마, 서준 씨 믿어요. 우리는 같이 더 크게 만들자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제가 뒤에서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학원, 자기 브랜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꾹꾹 눌러왔거든요. 그 꿈은 점점 더 간절해지고 있었지만 현실 앞에서는 늘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인데. 어머니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호떡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죠. 배고프겠다. 이거라도 먹어. 서연은 호떡을 한 입 베어물며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속이 입안에 퍼지면서도 마음만큼은 복잡했죠. 학생들 앞에만 서면 정말 행복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교실에서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학생이 환하게 웃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을 나서는 순간 현실이 다시 무겁게 다가왔죠. 밤늦도록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학원에 도착하자 박서준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장 차림이 말끔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서연아, 앉아봐. 좋은 소식이 있어.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힐끗 보았는데 강남 진출 프로젝트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강남 진출이 확정됐어. 박서준은 서류를 서연 쪽으로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강남에서도 대박 낼 수 있을 거야.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 거야. 서연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강북에서 쌓은 노하우와 실력으로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정말요? 드디어.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 박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만 나가야 해. 강남은 브랜드 통일성이 중요하거든. 기존에 쌓아온 박서준 학원 이미지로 승부해야 해. 서연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제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핵심 강사야.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박서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일단 박서준 학원으로 론칭하고 안정되면 당연히 공동 브랜드로 바꿀 거야. 결혼하고 나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고. 서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또다시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연인으로서 그리고 곧 결혼할 사람으로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고마워, 서연아. 우리 꼭 성공하자. 박서준은 서연을 꼭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결혼하고 강남까지 성공하면 정말 완벽할 거야. 며칠 후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서연?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명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최아린이었죠.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린 선배, 정말 오랜만이에요. 서연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대학 시절 하린은 집안이 좋기로 유명했고 성격도 당차고 똑똑했던 선배였습니다. 나도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네. 하린은 자연스럽게 서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박서준이랑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네, 감사해요. 그런데 선배는 어떻게 서준 씨를 아세요? 서연이 궁금해하자 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알게 됐어. 나도 교육 관련 투자 사업을 하거든. 하린은 차를 주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 씨 정말 능력 있더라. 사업 감각이 뛰어나. 그런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서연은 연인에 대한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참, 서준 씨랑 나랑 요즘 유럽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 해외 학원체인 사업 관련해서. 하린은 자연스럽게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꽤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야. 유럽 프로젝트요? 서연은 처음 듣는 얘기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얘기 안 했어? 해외 진출 관련한 건데. 하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가 보네. 신혼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자세한 사업 얘기는 안 하는 거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평소 서준은 사업에 관한 얘기를 자주 했는데 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 하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네,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연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서준 씨 같은 사람 만나서. 하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매력적이고. 사업하면서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 서연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린이 한 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유럽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 신경 쓰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 하린 선배를 우연히 만났어요. 유럽 프로젝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뭐라고 하던? 서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하던데 왜 저한테는 얘기 안 해줬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래. 결혼 준비도 바쁘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서준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확정되면 당연히 얘기해 줄 거야.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 다음부턴 미리 얘기할게. 그런데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 마지막 점검같이 해야 하는 거 있으면 말해. 서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의 의구심도 누그러졌습니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죠.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헐, 대박이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서연은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얘기가 들리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이 사업 확장한다면서? 근데 파트너가 최아린이라고?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 딸. 서연은 급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서준 마이너스 최아린 해외 학원 체인 계약 체결, 결혼식 직후 동반 출국 예정.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서준과 최아린이 유럽 학원 체인 사업을 위해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죠. 그리고 계약 후속 업무를 위해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함께 유럽으로 출국한다는 것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첨부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준과 할인이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계약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정장을 차려입고 악수하는 장면들. 둘의 분위기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교육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뛰어나 보인다고 전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미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직후에 바로 출국? 뭔가 이상한데 신부 두고 다른 여자랑 해외 출장? 이거 진짜 사업만일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서준이 받았죠. 서준 씨, 온라인에 기사가 떴어요. 할인 선배랑 계약하신 거, 그리고 결혼식 직후 출국 계획까지 다 나왔어요. 아, 그게 벌써 떴구나. 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언론에서 과장한 면이 있어. 과장이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긴 한데. 서연아, 미안해. 결혼식 준비로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 안 한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습니다. 신혼여행 계획도 있는데 갑자기 출장 얘기하면 기분 상할 것 같아서.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섞였습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너 말이 맞아. 정말 미안해.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로 설명하기 복잡해. 결혼식에서 자세히 얘기할게. 오해하지 마, 서연아. 전화가 끊어진 후 서연은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수군거림과 온라인의 추측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뭔가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었고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서연은 호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된 불안감 때문에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죠. 서연아, 긴장하지 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어머니가 서연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다독였습니다. 네, 엄마.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업을 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화창했지만 왠지 마음만은 무겁기만 했죠. 며칠 전 할인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학 시절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안이 좋고 예뻤지만 남자 관계에서만큼은 화제가 많았죠.
특히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미 연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시 과 선배들 사이에서는 할인이 마음먹은 남자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신부님, 하객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30분 후에 시작인데 신랑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서연은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죠.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이상하네. 평소에는 바로 받는데. 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받아? 응. 계속 안 받아. 서연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지만 서준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죠. 신부님, 하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시 연락해 보실까요? 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뭔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로비로 나가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뭐야? 하객 중에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를 봤다는 거야. 어떤 여자랑 같이 수속 밟고 있더래.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친 것 같은 충격이었죠.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사실 할인이랑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이 변했어. 처음엔 사업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인이를 사랑하게 됐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내 진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는 보이는데 그 의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인이를 사랑하게 됐다는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겨봤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래?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결혼식 당일에 버려진 여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일까? 꿈인 것 같은데. 아니, 이럴 리 없어.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느꼈던 불안감, 할인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이상한 분위기, 서준이 점점 자신을 소외시키던 모습들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를 본 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결혼식 날에 문자로 이런다고? 미친놈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서연에게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둔탁하고 흐릿했어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준비가, 이 설렘이, 이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정말 사랑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커리큘럼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키워낸 학원을 모두 가져가고 이제는 자신마저 버리고 다른 여자와 떠나다니. 그것도 결혼식 당일에.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신부님, 하객분들이 상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로비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목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그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서연은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사랑했던 사람도 함께 키워온 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연이.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이 인생 최악의 날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서연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커튼을 단단히 쳐놓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죠. 서연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어머니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리기만 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래도 먹어야 살지. 이렇게 있으면 몸이 상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꺼놓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계속 울려댔지만 서연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적혀 있을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죽이라도 한 숟가락만. 어머니가 다시 애원하듯 말했지만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후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보였구나. 서준이 점점 자신을 소외시키던 순간들, 할인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 모든 게 신호였는데 왜 몰랐을까요? 자신이 직접 만든 커리큘럼, 밤을 새워 준비한 수업 자료들, 학생들을 위해 고민했던 모든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서준의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자신조차 버려진 상황이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어머니와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어떻게 지내요? 친구 미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못 먹고 못 자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라인이 완전 난리예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올라오고 뭐라고 하던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서연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그런 일이 생길 정도면 평소에도 뭔가 있었을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나마 서연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랑 학부모들은 다 서연이 편이에요. 온라인에 서연이 선생님 좋다고 글도 올리고 있고,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서연이 워낙 착하고 실력도 좋으니까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미연아. 이런 때 챙겨줘서. 뭐려?
서연이 대학 때부터 친구인데 당연하죠. 며칠 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박서준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 서연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개인 짐 정리하러 오라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잘못 가져간 학원 자료 있으면 반납하라고 하더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료 반납이요? 제가 만든 건데? 나도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했는데 근무 중에 만든 건 학원 소유라는 거야. 변호사랑 상담해 봤다고 하면서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이 만든 것들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도 연락이 몇 개 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모셔가고 싶다고 하던 곳들이 인터넷 여론 보고 나서는 다 연락 끊었어. 지금 시기는 좀 그렇다면서. 서연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와 전화가 와 있었죠. 대부분은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몇몇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니 자신에 대한 글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버림받은 강사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진짜 불쌍하다. 남자가 너무 비정해.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 박서준 학원에서는 이서연이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학원에서 개인적 스캔들로 피해 끼쳤다고 공지 올렸더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당일은 아니지. 이제 다른 학원 가도 애들 가르치기 힘들 것 같은데 학부모들이 그런 일로 유명한 선생님한테 애 맡기려고 할까? 서연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박서준 학원에서는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와요? 아, 아니야.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래. 어머니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많았어요? 응, 그래.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하며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수도 적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는 서둘러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떡 사러 온 척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냐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모르게 해야 해. 이미 충분히 힘든데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더 상처받을 거 아냐? 서연은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자신이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은 빼앗기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가져다 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승리하고 자신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의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이 집에 틀어박힌 지 2주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오후 떡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혹시 이서연 선생님 계시나요? 그가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기자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에듀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과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 딸이 많이 힘들어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서연을 불러왔습니다.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1층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 선생님. 도윤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서연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사실 대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블릿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컴퓨터가 7학번이었고 선생님이 수학과 과대였을 때 만든 무료 공개 강의를 들었거든요. 서연은 놀라며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이 후배들을 위해 만들었던 기초 수학 강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니. 이 강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원래 수학을 완전히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꼈어요. 그 경험이 지금 교육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죠. 도윤이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다른 강의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선생님만큼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박서준 학원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워낙 유명해져서 도윤이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니 정말 혁신적이더라고요. 기존 학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화면에는 박서준 학원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박서준이라는 사람의 다른 강의나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수준의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학부모들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실제로는 이서연 선생님이 모든 걸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서연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어떤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지, 학생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계속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방법론이 저희가 지향하는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좋은 기회인 건 알겠는데 혹시 우리 서연이가 또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이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모르시나요? 온라인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중요한 건 선생님의 진짜 실력이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저여야 하는 건가요? 다른 좋은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지금 위기예요. 기술은 좋은데 교육 콘텐츠가 부족해서 투자자들한테 계속 지적받고 있거든요. 서연과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도윤이 태블릿에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박서준과 최아린이 유럽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해외 진출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첫 번째 지점을 열었고 독일 베를린에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선생님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서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해서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만든 자료들, 학생들을 위해 고민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선생님의 모든 것이 그들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저희 같은 국내 에듀테크 회사들은 결국 그들이 만든 해외 브랜드에 밀려나게 되고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의 그 반짝이는 눈빛아 하며 깨닫는 순간의 기쁨.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잖아.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일단 작은 시범 강의부터 시작해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요. 도윤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서연은 새로운 온라인 강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녹화 강의로 조용히 시작하려고 했어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완전히 익명으로 하자는 계획이었죠.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도윤이 서연의 방에서 장비를 설치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 변조하면 수업의 생동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서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군지 알려지면. 하지만 도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생방송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방송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도윤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녹화 강의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짜 교실 같은 느낌의 생방송은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의 진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실수하면 어떡해요? 떨리면 어떡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진짜 선생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그렇게 당당했잖아. 왜 갑자기 겁내? 그때랑 지금이 달라요,
엄마. 온라인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도윤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수만 대상으로 해요. 10명 정도만. 그리고 사전에 신청받아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선별하고요.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신의 진짜 장점은 학생들과의 실시간 소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제 정체가 들키면 어떡해요? 얼굴은 안 보이게 하고 목소리도 살짝만 변조해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톤만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생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방송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주제로 하기로 했어요. 방송 당일 서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죠. 정말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오후 1시쯤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칠판 대신 태블릿에 쓸 펜을 잡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떨려요. 이렇게 떨리면 수업이 될까요?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오후 2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채팅창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떨리시네요? 괜찮으세요? 첫 방송이신가 봐요. 서연은 이런 댓글들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역시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하지만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차 함수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서연은 카메라를 잊었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듣자마자 자동으로 선생님 모드가 켜진 거죠. 아, 1차 함수 어려워하는구나. 괜찮아.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에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자 평소 교실에서 하던 그대로의 수업이 시작됐어요. 1차 함수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연은 일상생활의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이해됐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쉽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공식만 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1시간 동안의 수업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해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서 예전 교실에서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도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실시간 시청자가 중간에 50명까지 늘어났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댓글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들 다음 방송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떨리고 걱정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니까 평소처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도 밖에서 듣고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수업하는 소리 들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우리 딸 같더라. 엄마,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 역시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가르칠 때구나.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정체가 들킬 위험도 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은 여전히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도윤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서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첫 방송 영상이 벌써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었고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런 수업 정말 오랜만이다. 아이가 이 방송 보고 수학이 재미있다고 하네요. 다음 방송은 언제인가요?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연의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익명의 수학 선생님으로 시작한 방송은 이제 매회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청하는 인기 채널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윤이 급하게 서연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박서준 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어요. 저작권 침해와 영업방해로 소송을 걸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커리큘럼이 자신들 소유라면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알았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강의 스타일이나 내용을 분석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버려놓고 가면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서연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소송이면 소송이죠. 제가 만든 건 제가 증명해 보겠어요. 며칠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원고 측 자리에는 박서준과 최아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박서준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근무 기간 중 회사의 자원과 시간을 이용해 제작한 교육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제작한 모든 자료는 개인 시간에 개인 비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회사 자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가 대학교 재학 중 만든 기초 커리큘럼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5년에 제작된 것으로 박서준 학원 입사 이전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대학 시절 과대 활동을 할 때 만든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서준 학원에서 사용하던 커리큘럼의 기본 틀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참고서와 자료들입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서준 측 변호사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 개발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자료는 집에서 개인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타임스탬프와 작업 로그도 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 파일들을 보여주자 모든 자료의 생성 시간이 근무 시간 외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때 박서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이름으로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과는 학원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성과요? 서연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죠. 스크린에 박서준 학원의 학생 수 변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 학원 학생 수는 50명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후 300명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제가 그만둔 후 현재는
다시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방청석에 와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서준 씨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 자료들입니다. 모두 제가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화면에는 박서준과 할인이 유럽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홍보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서연이 만든 커리큘럼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설명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박서준과 할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긍정적인 후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즐거워해요. 이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1원의 수익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서연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 만나기 전에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됐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요. 이서연 선생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박서준 학원 다닐 때도 실제로는 이서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박서준은 그냥 간판일 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직 학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것들,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서연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준 것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힘입니다. 편지를 읽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박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며 생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신청자가 또 늘었어요. 도윤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월 5만 명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북의 옛 박서준 학원 건물 앞에는 이제 이서연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최신 시설로 바꿔놓았어요. 1층은
오프라인 강의실, 2층은 온라인 스튜디오, 3층은 학생들을 위한 자습 공간으로 만들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1층에 있는 무료 학습 공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언제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간식 코너도 있었죠. 엄마, 오늘도 아이들 많이 왔네요. 서연이 1층으로 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응, 방과 후에 여기 와서 숙제하고 가는 애들이 많아졌어. 어머니가 떡을 나눠주며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동네 애들 성적이 다 올랐다더라. 무료 학습 공간에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서연에게 질문하러 오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중학교 2학년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민준이 옆에 앉아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기만 잘 알면 쉬워.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즉석 미니 수업이 시작된 거죠. 와, 이렇게 하면 진짜 쉽네요. 선생님 설명 들으면 항상 이해돼요. 서연은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하는 온라인 강의도 좋았지만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오후에는 온라인 생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연의 방송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매번 3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채팅창이 순식간에 인사말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떨렸던 서연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천 명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를 배워볼 건데 혹시 어려워하는 분 있나요? 저요.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의 수업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복잡한 개념도 일상생활의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질문에 정성껏 답해 주었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시청자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1년 전 결혼식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일어서셨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결혼식 당일의 절망감, 집에 틀어박혀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서연이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잠깐 웃었습니다. 제 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죠. 채팅창이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도윤이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실시간 시청자가 5만 명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정말요? 서연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도윤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생님을 모범 교육자로 선정했대요. 다음 달에 표창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서연은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 두려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는 교육자가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떡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견해.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했는데
엄마도 고생 많았어요. 그때 엄마가 버텨주지 않았으면 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준이 소식은 들어봤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몇 달 전에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서준과 할인의 유럽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서연의 진짜 노하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서연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다른 교육자들과도 공유하고 싶다고 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법이 학문적으로도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했던 성과들을 이루고 있었어요. 밤늦게 서연은 혼자 조용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낮에는 학생들로 북적였던 곳이 이제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벽에 붙어 있는 학생들의 편지와 감사 인사들이 따뜻함을 전해주었죠. 선생님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진짜 자신의 것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꿈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저의 전부예요.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전부를 제 이름으로 지킬 수 있게 됐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